조회수가 잘 나오는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사회복지사에서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비영리 마케팅 연구소 복지꿀팁의 김근태고요. 지금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홍보를 어떻게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란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으로 제작한 정보와 내용물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홍보물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복지 콘텐츠를 만들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복지 콘텐츠에는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을까요? 먼저 콘텐츠의 구성 요소에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그리고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홍보물을 만들게 된다면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실 건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콘텐츠의 구성 요소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어떻게 하면은 콘텐츠를 쉽고 잘 만들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텍스트에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텍스트는 어떤 정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텍스트를 사용하셔야만 어떤 정보가 오해 없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텍스트에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한국인은 3줄 이상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면서 텍스트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콘텐츠를 읽지 않게 될 겁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짧게 쓰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미지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미지는 어떤 정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진을 보면은 그 사진을 보더라도 이 정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바로 인식하게 되죠. 하지만 사진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사진의 단점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사진을 찍는 사람이 생각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내용이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사용하실 때에는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리에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소리는 어떤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분위기와 맥락을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영상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텍스트, 이미지, 소리를 영상 안에 담아냄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영상의 장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에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만드는데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조회수가 낮게 나온다면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영상의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컨텐츠 제작의 이 3가지 단계를 보면서 함께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제작에는 기획 단계, 제작 단계, 발행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타겟 설정, 목표 수립, 스케치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타겟 설정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때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컨텐츠를 제작한다. 그리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다면 그건 사실 꿈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컨텐츠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면 그 컨텐츠를 보는 타겟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시고 최대한 그 타겟을 좁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타겟을 광범위하게 잡는다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내용을 좋아하는지 그런 취향적인 영역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의미한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겟을 정하고 나면은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목표를 정할 때에는 이 메시지를 몇 개를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고 이해하기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다면 이 목표를 1개만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메시지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컨텐츠를 읽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이 컨텐츠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타겟도 정했고 목표를 정했다면 바로 제작 단계로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와 콘텐츠를 승인하는 관리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실무자라면 관리자에게 이 콘텐츠가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콘티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콘티는 간단하게 지금 내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특징만 상대방이 이해하기 좋게 그림과 그리고 글씨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스케치해서 팀장님께, 부장님께 이번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관리자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콘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수정과 보완 작업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케치까지 단계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기획 과정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제작과 발행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